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저였는데 전 남편 때문에 하루아침에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현재 친정에서 5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혼자서 어린 딸내미 키우겠냐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요. 무작정 이혼하지 말라며 오지랖 부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웬만해서는 이혼하지 말고 꾹 참고 살지 그랬냐고 말씀하시던 분들은 결국 나중에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혼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십니다. 저도 남편이 그 짓만 안 했더라면 이혼까지는 안 하고 적당히 참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제 딸이 아빠 없이 크기를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아빠를 딸 곁에 둘 바엔 한부모 가정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망설이다 사연 보내게 된 이유도 저도 사람인지라 제 이야기를 여러 번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면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 너무 힘들어요. 전 남편과 사내 부부였기에 제 이혼은 더욱더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었어요. 아직까지도 가까운 동료들 말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왜 이혼했냐, 딸 있는데 어쩌다 이혼했냐, 이런 말들을 가끔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링크 보내주면서 제 사연이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읽어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야기 한번 솔직히 털어놓을게요. 앞서 말했듯이 저와 전 남편은 사내 부부였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다만 저는 과장으로 승진할 때 남편은 여전히 평사원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일과 명예에 대한 욕심 같은 건 그다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만 잘해내자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 승진을 욕심내거나 모험 같은 건 하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저는 남들 쉴 때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더 많이 일했어요. 좋은 회사에 입사했으니 되도록 높은 곳까지 승진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랬던 제 욕심이 결국 어린 나이에 과장까지 될 수 있게 만들었죠. 시어머니는 맛있다고 꽤 소문나 있는 한정식 집을 시아버님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 집안도 평범한 편이었는데 한 가지 너무 스트레스였던 게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 후 그 점이 엄청 두드러지더라고요. 바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골 사람인 시모는 너무나 지독한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가, 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들만 낳으면 돼. 네? 아들이 최고야. 지금은 잘 모르겠지? 근데 나중에 알게 돼. 안 그래요, 여보? 그렇지. 아무렴 아들이 최고지. 저는 만약 애를 낳아도 성별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성별이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시부가 평소에도 시모한테 잡혀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언제나 어머님 옆에서 듣기 좋은 맞장구만 치셨습니다. 옛날에 시모도 시집살이를 하도 많이 당해서 시부가 종종 그 긴 세월 죄스럽다고 아내 말을 전적으로 따르시는 분이었거든요. 반면에 맞장구를 치지 않고 항상 솔직한 의견을 말하는 제게는 시모가 가끔 눈을 흘기며 못마땅해 하셨죠. 얘야, 넌 어쩜 어른이 말하는데 그렇게 꼭 따박따박 네 의견을 덧붙이고 싶니? 어른들 말씀 떠받들고 그러려니 해야지. 마음가짐이 틀려먹었네. 아들 가지고 싶다고 온 가족이 성심껏 빌면 삼신할매가 어련히 건강한 아들 점 찍어줄 텐데 말이야. 네, 저희 시모는 시조부모님과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오신 영향 때문인지 연세보다 더 옛날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임신 준비할 때 겁도 살짝 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임신했을 때도 아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하실까 봐서요. 시모는 같은 배에서 낳은 자식인데도 남편과 시누이에게조차 차별을 많이 하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은근히 그런 문제로 걱정하는 티를 내자 남편은 제게 오히려 앞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여보, 혹시 말야, 나중에 나 임신해서 아기 낳았는데 딸이면 미움받는 거 아니야?
에이, 우리 엄마 그러실 분 아니셔. 그리고 첫째는 아들 나올 거야. 걱정 마. 첫째가 아들일 걸 어떻게 확신해?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아, 엄마가 엄청 기도 다니시거든. 자긴 몰랐지? 헐,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네. 부담은 무슨, 걱정하지 마. 그냥 뭐 아들, 딸 하나씩 골고루 낳고 사는 거지. 하지만 결혼 생활 얼마 안 가 임신을 하면서 제가 걱정하던 것들은 곧 현실이 되더군요. 임신하고부터 시댁의 모든 관심은 뱃속의 아이 건강이나 제 건강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아이의 성별을 궁금해하더군요. 그날도 남편은 산부인과 진료를 혼자 받고 온 제 신경을 긁었어요. 아들이야? 아니, 공주님. 뭐야? 그러다 땅 꺼지겠다? 당신 그 한숨 무슨 의미야? 남편은 제게 혼자 병원 잘 다녀왔냐는 그런 말도 없이 다짜고짜 뱃속 아기가 아들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딸이라 답하자 본인이 원했던 대답이 안 나와서인지 남편은 세상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여자애라는 거지? 미치겠다. 미치겠다? 당신 그게 도대체 뭔 반응이야? 바쁘대서 나 혼자 병원 다녀왔어. 그럼 적어도 잘 다녀왔냐고 묻는 게 먼저 아니야? 어련히 당신이 잘 다녀왔겠지. 그니까 내 눈앞에 멀쩡히 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첫애는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에이씨, 나도 딸보단 같이 목욕탕 갈 수 있는 아들이 더 좋은데.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 자식인데 당신 어떻게 그따위로 한숨을 쉬냐는 거야. 당신 이러는 거 뱃속 아이가 모를 것 같지? 다 듣고 있어. 그리고 전에는 상관없다며. 수만 번 내쉰 거 가지고 거 되게 뭐라 하네. 당신 진짜 아무리 임산부라지만 너무 예민하다. 뱃속 아이가 뭘 알아듣겠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전에는 당신이 꼭 아들 낳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 예민하게 만드는 게 누군데. 당신도 이러는데 어머님은 도대체 뭐라고 하실지 벌써부터 두렵다. 에휴. 그러길래 아들이면 얼마나 좋냐고. 딸은 나중에 또 낳으면 되잖아.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해. 아들, 딸 내가 뭐 골라서 임신하는 건 줄 알아? 너 학교 다니면서 성교육 받기는 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화를 내? 좀 속상해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서방한테 무식하다고 말한다고? 말 좀 조심해. 너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너나 임산부 앞에서 말 가려서 해. 그럼 우리 엄마는 뭐 가만 계시겠니? 배는 점점 더 불러오고 몸은 너무 불편한데 남편은 너무나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애아빠 될 사람이 하다못해 저희 애기 편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저는 대판 싸우고 남편과 각방을 썼습니다. 그즈음 안 그래도 배가 불러오니 시모 역시 아기 성별을 집요하게 캐물으셨거든요. 남편과 시모가 나란히 저를 쪼아대니 온 세상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이상하다. 이제 의사가 은근히 말해줄 텐데 아직도 애기 성별 정확히 모르니? 네, 어머님. 참나, 너가 나한테 말해주기 싫은 건 아니고? 안 되겠다. 다음 진료 때는 내가 병원에 따라가마. 아들인지 딸인지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어머님, 저 좀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뭐? 출산 날까지는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요. 스트레스라니? 내가 언제 너한테 스트레스를 줬냐? 어머머, 너 정말 웃긴다. 너 괜히 날 나쁜 셈이 만들지 마라. 누가 들을까 무섭다 얘. 어머님 저한테 매번 전화하실 때마다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보셨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저 스트레스 받아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어머, 협박하니 지금? 어머님, 저 건강하게 출산하고 올게요. 그때까지만 배려 부탁드려요. 저는 끝끝내 출산 날까지 아이의 정확한 성별은 시댁에 절대 비밀로 했습니다. 각방 쓰는 남편에게도 똑똑히 경고했어요. 출산일까지 절대 안정 취하고 싶으니 뱃속의 아이의 성별은 비밀이라고요. 만에 하나 시모께 딸이라 미리 말하면 당장 이혼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하기 싫은지 제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렇게 출산일까지는 별일 없었어요. 일어났어? 엄마, 아빠는 아직 못 오셨어. 열심히 달려오시는 중이야. 우리 딸 장하다. 너 닮은 예쁜 공주님 낳은 거 너무 축하해. 우리 딸 이제 엄마도 됐고 다 컸네. 고마워요, 엄마. 애기는 건강하지? 그럼. 다행이다. 다행이긴 한데 너 애기 울음소리 듣고 바로 기절했었어. 얼마나 아팠으면 내 새끼. 엄마 깜짝 놀라서 울 뻔했잖아. 근데 꾹 참았어. 우리 딸도 안 우는데 내가 울면 안 되니까. 황서방도 병원 앞이랬어. 곧 올 거야. 정말 고생 많았다.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정신 차린 저는 친정엄마의 따뜻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서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 소리는 곧 제 병실과 가까워졌고 저는 그게 시모의 울부짖음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첫 손주가 딸이라니. 자식은 아들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들바라기 시모는 역시나 제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에 어디 초상난 듯 병원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시모가 엉엉 우는 모습에 어디 누가 돌아가셨냐고 지나가는 다른 환자나 보호자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 상황을 엄청 불쾌해하셨어요. 저는 힘이 없어서 뭐라 말도 못하고 병실 침대에 누워서 시댁 식구들에게 눈길도 안 주고 천장을 바라본 채 주먹만 불끈 쥐고 있었죠. 남편은 옆에서 그 상황을 수습 안 하고 뭘 하고 가만 서 있는 건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이고, 어쩜 좋아. 아이고, 딸이라니, 계집이라니. 아니, 사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출산한 내 딸 고생했다 격려는 못해줄 망정 귀한 손주 태어난 날에 뭘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갓 태어난 애보다 더 우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디 초상 났어요? 그 상황에 눈치 없이 시누이까지 제가 딸을 낳았다고 속상한 티를 내더군요. 사돈 어르신, 저희 엄마 마음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손자 낳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셨는데 와보니 난데없이 손녀딸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옳게도 참 미리 언질이라도 하던가 어떻게 출산일까지 숨겨 그걸? 뭐요? 사돈 처녀, 딸이면 또 어떤데요? 손녀도 얼마나 이쁜데 당황스럽다고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계속 그렇게 우는 소리 하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아이고 답답해. 사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그렇게 아들만 낳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대단한 며느님께서 괘씸하게도 뱃속에 애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출산일까지 말을 안 해서 이 사단이 났잖아요. 아이고 어쩌냐? 왜 하필 첫째가 딸이야? 환자분 아직까지는 안정 취해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병실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다 없는 힘 다 끌어모아서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 데리고 당장 병실에서 나가라고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방관하는 남편놈 역시 가만 못 두겠더라고요. 제게 달려오지는 못할 망정 시모 옆에 서서 부축만 하는 꼴을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져. 하마터면 출산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딸 낳았다고 저렇게 오열을 하신다고? 야, 내가 왜 너랑 결혼해서 이런 꼴을 봐야 해? 애초에 결혼 전에 아들 낳아야 한다고 조건을 걸지 그랬어. 내가 왜 우리 딸 태어난 소중한 날에 초상집 온 기분을 느껴야 해? 말 가려서 해. 지금 힘든 건 알지만 우리 엄마도 마음 안 좋은데 그렇게 말해야 해. 야, 울고 싶은 건 나야. 정신 차려. 어머님, 울고 싶은 건 저예요. 그렇게 바라던 아들은 어머님께서 아버님이랑 노력해서 한 명 더 낳으시던가 하세요. 야, 이 한심한 놈아. 이 사단이 낳는데도 멀뚱히 지켜보기만 해? 너 당장 네 엄마랑 네 누나 데리고 너네 집으로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환자분이 싫어하시는데 계속 계실 거예요? 나가주세요. 간호사님께서도 정색하면서 끝까지 도와줘서 저는 시댁 식구를 다 내쫓는데 겨우 성공했습니다. 아이를 건강히 낳았다는 기쁨도 잠시 시모의 행동에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앞에서 세상 창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곧바로 문자를 남겼어요. 아이 얼굴 절대 시모한테 보여주기 싫다고 혹여나 애기 얼굴 보러 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요. 그 후로 친정 부모님이 번갈아 병원에 와주셔서 그나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반대한다고 해서 시댁에서 아기를 못 보러 오겠습니까? 그 난리를 피워놓고는 또 아기를 보러 오기는 했대요. 친정 부모님 말씀으로는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기뻐하며 울었답니다. 막상 지 눈으로 자기 새끼 보니 감격스러웠겠죠. 제가 바랬던 반응이 그거였는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든 건지 원망스럽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시모와 시누이는 저와 남편 적절하게 반반 섞여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며 한참을 자리를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정엄마께서 그 모습을 직접 보는데 어이가 없으셨대요. 그렇게 좋아할 거면 그날 왜 그리 모질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저는 병원 태어나는 날까지 남편 놈과 시댁 식구들은 절대 보기 싫다 했어요. 이미 남편은 매일같이 사죄의 연락이 왔어요. 자신이랑 꼭 닮은 아이를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님 갑자기 부성이라도 샘솟아나는 건지 아주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태어나는 날까지 어떻게 못 오게 해. 계속 처갓집에 있을 거야?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도 힘드실 거야. 우리 부부잖아. 집으로 돌아와. 애기도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해야 할 때 안 하고 이제 와서?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여보.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따로 찾아뵙고 용서 구했어. 당신만 나 용서해주면 진짜 앞으로는 잘할 수 있어. 엄마한테 안이 돌리고 두 공주님들 내가 잘 모시고 살게. 응? 우리 딸 눈 떴으면 아빠 보고 싶을 텐데 제발 화 풀면 안 돼? 애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엄마도 엄청 반성하고 계셔. 내가 그 후로 얼마나 엄마한테 대들었는지 몰라. 제발 한 번만 기회 주라. 한 번은 기회 줘야 하는 거잖아. 나도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 하고 싶어. 난 아직도 그날 일이 너무 굴욕적이야. 어머님이랑 당신 가족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들 못 낳았다고 병원에서 그 난리를. 잘못했어. 무릎 꿇고 이렇게 빌게. 일단 생각해 볼게. 집에는 안 올 거야? 당장은 못 가. 내 마음이 그래. 그렇게 저는 사과하는 남편에게 매몰차게 굴었어요. 당연히 출산 날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사과한다고 해서 바로 없던 일이 되거나 제 마음이 회복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사과하러 오셨다가 눈뜬 저희 딸을 보더니 아주 딴 사람이 되시더라고요. 애가 어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니? 아이고 그랬어요 우리 공주님.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눈이 동그래졌어. 할미야, 내가 네 친할미다. 알아보겠어? 어이구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볼이 오동통해졌네. 언제 할미라고 불러줄래? 갓난 애기가 뭘 안다고 끊임없이 말을 거는 시모의 마음이 결코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시모는 아이가 눈을 깜빡이기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조심조심 아기 곁을 맴두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벼랑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구셨어요? 애기 이렇게 예뻐하실 거면서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한치 앞을 모르고 말이야. 미안했다. 이제 화 좀 풀면 안 되냐? 공주님 잘 키울 수 있게 많이 도우마. 한 번만 너가 이 늙은이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그놈의 딸 아들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들이야 또 낳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예쁜 공주님 앞에서 통곡했으니 내가 미친 인간이야. 그렇게 젊은 시절 시댁에서 당하고 살아놓고 말이야. 내가 우리 어머님 너무 경멸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아주 똑같이 너한테 행동하고 있더라고.
아무쪼록 내가 미안하다.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시모의 너무 다정한 목소리에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그만 시댁 식구들을 전부 용서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제 딸아이를 예뻐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신우도 진작에 시모 따라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다며 너무 미안했다고 이미 찾아와서 제게 용서를 구했었고요. 친정 부모님께도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셔서 이제 제가 선택하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결국 이혼하려던 결심을 지우고 열심히 딸아이를 남편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 일들이 벌써 5년 전 이야기네요. 그때는 제가 나중에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시누이에게 뒤통수를 맞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제 하나뿐인 소중한 딸은 친정 부모님께도 물론 예쁨을 많이 받았지만 시부모님께서 특히나 예뻐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딸아이라고 차별도 절대 안 하셨죠. 하지만 은근히 손자도 보고 싶으신지 다른 소식은 또 없냐고 종종 물어보셨습니다. 손녀딸도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데 손자는 또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저도 한 명 더 낳고 싶었지만 당장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다시 복직해야 했고 하나로도 좀 버거워서 둘째 계획은 조금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첫째가 어느 정도 자라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남편은 연차가 쌓여 연봉 협상도 새로 하고 저도 과장까지 진급하니 이제 둘째를 마음 놓고 가져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계획이 생기고 남편과 노력했지만 이상하게 아이가 안 생겼어요. 꼭 아들을 가지고 싶다기보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둘째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 임신이 너무 안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심하다 산부인과에 갔는데 제 자궁 상태가 안 좋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게 됐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임신은 힘들 것 같대. 우리 어떡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둘째를 못 가진다는 슬픔도 물론 엄청났지만 여자로서도 끝난 것 같다는 마음도 괜시리 들어 엄청 우울했어요. 정말 위로받고 싶었는데 제게 은근히 쌀쌀맞게 대하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태도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신 말야,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아니, 어머님 아버님께서 우리 결혼 허락한 이유가 뭐야? 나 무슨 애 낳으려는 도구로 들이신 거야?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나 애 못 낳는다는데 내가 아프다는데 위로는커녕 다들 사람 취급을 안 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을 안 했어? 당신이? 진짜 몰라서 물어? 당신이 평소에 몸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애 낳고 내가 좀 쉬라고 했었잖아. 말 안 들은 건 당신이야. 워킹맘 뭐 아무나 해? 기어코 과장까지 달더니 자기 몸 관리는 엉망진창. 나는 태어나지 못한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 내가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뭔데?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잖아. 둘째까지 키우려면 네 월급 내 월급 해도 택도 없으니까. 너가 적게 버니까 나라도 더 벌자고 생각했어.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꼭 그렇게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아야겠어? 지금 당신만 슬퍼? 나는 안 슬프겠어? 아, 이제 네 몸 아픈 걸 내 월급 탓하는 거야? 너 잘났다. 지겨워 정말. 제가 속상한 마음을 토해냈지만 남편은 여전히 냉담했고 이제 사과도 안 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그렇게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같은 회사라도 제가 진급하면서 다른 부서로 옮겼거든요. 회사에서 얼굴 보기도 힘든데 남편은 툭 하면 시댁에서 자고 온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저대로 상처받아서 그런 남편을 내버려뒀어요. 그나마 시누이와 시모께서는 더 이상 저를 예전처럼 구박하거나 긁지는 않으셨어요. 같은 여자라서 저를 남편보다 이해해 주시나 싶었어요. 예전같이 아들 타령도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가 아빠는 왜 따로 사냐고 묻기 시작해서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소중한 딸을 위해서 남편과 더 늦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물론 남편이 여전히 미워 죽겠는 건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로서 말고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고자 했어요. 딸은 아빠가 집에 오지 않자 주말 중 하루는 남편을 보러 시댁에 가서 자고 왔습니다. 어련히 시부모님께서 손녀를 잘 챙겨주시는 걸 알지만 그래도 딸이 뭐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고는 했어요. 전화 안 해도 된다. 아주 잘 지내고 있단다. 걱정하덜덜 말어. 아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애가 바로 안기더라. 애도 아빠랑 노느라 바쁘니까 이렇게 자주 전화로 안 물어도 된다. 알겠니? 하지만 제가 굳이 바꿔달라 해도 애가 놀고 있다 하거나 잔다고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댁에 맡기는 날은 그냥 애가 아빠랑 잘 지내고 있구나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린 딸이 시댁에만 갔다 오면 신우를 이모라고 부르는 겁니다. 엄마, 이모가 머리 묶어줬어요. 아이고, 그랬어? 근데 이모가 아니라 고모라고 해야지. 아니야. 제가 딸에게 이모가 아니라 고모라고 수정해줘도 딸은 고집 부리며 끝내 고모를 이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아이의 말실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주말이 되어 딸을 시댁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애착 인형이 차 시트에 빠진 걸 보고 또 난리 나겠다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차를 돌려서 시댁에 갖다 주러 갔죠. 운전하면서 생각해보니 남편과 이 핑계로 얼굴 마주보고 얘기라도 잠깐 나눌 수 있겠다 싶었어요. 시댁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었는데요. 손녀딸 왔다 갔다 뛰어놀라고 현관문을 시모가 다 열어놨더라고요. 하필이면 벗기 힘든 롱부츠를 신었던 터라 신발을 벗기 위해 한참을 서 있었죠. 그런데 안에서 딸아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얼굴만 빼꼼히 들어 거실 쪽을 쳐다보는데 웬 모르는 여자가 남편이랑 나란히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자기야, 과일 먹어봐. 아, 맛있네. 내가 먹여주니까 더 맛있지? 당연한 말씀, 우리 예쁜이. 그 행동과 대화는 누가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어요. 이미 봤으면서도 속으로는 아니길 바랬지만 제 딸이 그 여자에게 이모라고 부르는 모습에 남편이 외도 중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어디서 몰래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남편 놈이 작정하고 시댁에서 심지어 내 딸 앞에서 상간녀랑 히히덕거렸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상간녀에게 이모라는 호칭까지 붙여주고요. 활용점정으로 그 순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시은이가 이모 말고 엄마라고 부르는 습관을 들여야 할 텐데. 엄마 해봐, 시은아. 싫어. 엄마는 집에 있어. 어머니, 아직 일러요. 아직 그 사람이랑 이혼도 안 했는데 차근차근 진행해요. 시은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래도 우리 새애기가 듣기 서운하잖니. 곧 엄마 될 사람이 얜데.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저 금방 신이랑 친해질 자신 있어요. 이렇게 저를 잘 따르잖아요. 엄마라고 금방 불러줄 거예요. 그치, 시은아? 그 장면에서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기분을 잘 알게 됐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분노해 본 적 없었거든요. 당장 시댁 들어가서 다 엎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린 딸에게 평생 그 장면이 트라우마로 남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제가 방금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제게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증거도 없었으니까 저는 그대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꽉 깨물고 겨우 참아서 시댁을 빠져나왔죠. 저는 곧바로 비싼 돈 주고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결정적인 것까지 상간녀 정보와 남편의 행적들을 탈탈 털어서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했어요. 그리고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도 알아봐 달라고 했죠. 돈이 있으니 세상 참 못 알아볼 게 없더라고요. 제게 돈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습니다. 상간녀는 꽤 유명한 헤어샵의 수석 디자이너였습니다. 저는 우선 상간녀부터 참교육하려고 그 샵의 원장에게 비싼 돈을 주고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시술 받으러 가니 상간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제 얼굴은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는 웃으면서 상간녀가 들리게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데요. 제가 곧 그 상간녀 참교육시키러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예쁘게 좀 해주세요. 네, 고객님 진짜 잘 오셨어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진짜 끝장나게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해드릴게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원장은 신나서 상간녀 흉을 보더라고요. 그러자 상간녀는 묘한 눈빛으로 저희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디자이너는 내가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낯이 많이 익네요? 혹시 저희 어디서 봤던가요? 네? 아니요, 초면입니다. 제가 좀 많이 흔하게 생겼어요. 상간녀의 반응을 보니 상간녀는 틀림없이 제 얼굴을 아는 듯 했어요. 원장의 시술이 끝날 때까지 상간녀는 본인 손님에게 실수할 만큼 제게 온 신경이 쏠린 듯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뜨거우셨죠? 아니, 오늘 왜 그래 너? 정신 어디다 두고 왔어? 오늘 좀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몸이 안 좋아서요. 실수를 타박하는 원장에게 몸이 아프다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저는 가만둘 수 없었죠. 원장은 제게 복수 잘하라며 정말 예쁘게 시술을 해주고 있었고 저는 대뜸 벌떡 일어나서 상간녀에게 다가갔어요. 아직 안 끝나셨는데? 고객님,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원장이 부르는 소리를 무시하고 저는 상간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때요? 엄청 예쁘세요. 저희 원장님 정말 잘하시죠? 그럼 이건 어때요? 저는 상간녀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고객님, 왜 이러세요? 상간녀는 그러고도 한참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녀만 뺨 맞은 이유를 알고 있으니 원장은 자기 직원 보호하겠다고 감싸더군요. 웅성거리는 소리는 전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뭐야? 저 여자 갑질하는 거 아니야? 직원 뺨을 갑자기 왜 때려? 얼른 경찰 불러야. 저는 그때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나쁜 건 제가 아니라고요. 너 내 남편이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감히 내 딸까지 뺏어가려 해? 네가 인간이야? 이 욕정의 눈이 먼 짐승아. 이렇게 번듯하고 멋있는 샵에서 일하면 뭐하니? 네가 인간이 덜 됐는데. 상간녀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울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언니, 잘못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네? 가게 피해주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언니라니 누가 네 언니야. 가증스러워, 더러워. 피해? 네 입에서 나올 말이야 그게? 내 인생에 피해준 건 어떻게 보상할 건데? 사모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제발요. 나가주세요. 손님, 아까 말씀하셨던 바람났다는 여자가 저희 직원인가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비싼 돈 주고 시술 받으러 왔죠. 소란 피워서 죄송해요. 오늘은 일단 갈게요. 너 내 남편한테 연락하지 말고 가만히 쥐 죽은 듯이 내 연락 기다려. 그렇게 상간녀 쪽만 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상간녀는 울면서도 저를 끝까지 따라오더군요. 제발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제 직장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여기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제발 어디도 소문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협조할게요. 네?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니? 협박해?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기 제 전부예요. 너도 내 전부를 가져가려고 했잖아. 내 남편이랑 같이 내 딸 훔치려고 했잖아. 그건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지는 상간녀의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벙쪘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시모를 통해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 한정식집 저희 원장님께서 단골이셔서 자주 저 데리고 가주셨어요. 어머님, 아니, 한정식 사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전화번호 물어보셨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자주 왔어요. 그렇다 할 가족도 없고 너무 포근했어요. 가족이 그리워서
저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이랑 어머님 거절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모께서는 제가 더 이상 애 못 낳는다고 하자 손수 새 며느리감을 찾으신 거예요. 상간녀에게도 대놓고 손자 낳아줄 새 며느리감 찾는다고 했대요. 손자만 낳아준다면 평생 잘해주겠다고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그렇게 시모가 소개시켜준 새 여자와 새 출발하겠다고 조강지쳐 버릴 계획이었던 남편이었네요. 괘씸하게도 시댁과 남편은 저 빠질 생각이었대요. 저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여기 안 찾아오실 거죠?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줘야 하니? 뭐 하긴 나한테 위자료 주려면 너 열심히 일해야겠다. 저 뭐든 다 할게요. 제 커리어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네? 자기 커리어는 소중하고 남의 인생은 소중하지 않은지 어이없는 상간녀의 태도에 저는 재밌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 방금 뭐든 다 한댔지? 네, 뭐든요. 저는 회사 미팅 시간에 상간녀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까지 회사 잘릴 위험이 있던 거였는데 그때는 복수에 눈이 멀고 정말 절박했었나 봐요. 상간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 남편 이름을 대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황주성 씨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황주성 씨 여자친구요. 누구냐고 묻는 직원들에게 상간녀는 당당히 여자친구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와달라고만 했지 그런 건 시키지도 않았는데 상간녀는 알아서 남편을 골탕 먹이더라고요. 전체 미팅이라 여러 부서가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저희가 부부라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셨죠. 직원들은 순간 제 눈치도 보고 경멸의 눈빛으로 남편 놈을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놈은 걸어오다가 상간녀 보고 귀신 본 듯이 놀라더군요. 네가 여기 어떻게... 자기야, 도대체 이혼을 언제 한다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마누라랑 이혼할 마음은 진짜 있긴 한 거야? 주성 씨, 나 가지고 논 거야? 자기 부인 이제 애 못 낳는다며. 나보고 아들 낳아달라고 했으면서 왜 자꾸 이혼을 미뤄? 상간녀의 연기에 저는 빵 터졌어요. 그 상황은 연기였지만 그 말들은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대로 남편 놈에게 다가갔고 남편은 아니라고 뒷걸음질 쳤어요.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좀 저 미친 여자 당장 나가라고 해요. 난 모르는 여자거든요. 모르는 여자라니 섭섭하겠다. 네 애인이잖아. 시댁에 꽁꽁 숨겨두고 주말마다 내 딸 불러서 상간녀한테 엄마라고 부르게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 다 알고 있었어? 설마 쟤 여기 부른 거 당신이야? 회사에서도 딴 살림 차리고 싶어서 네가 부른 거 아니고? 난 모르는 여자라니까. 저는 이미 남편 몰래 미팅 준비하는 척하며 그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남편 톡 프로필 사진을 상간녀와 아주 다정하게 찍은 사진으로 해놨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이미 사진 본 지인들은 미친 듯이 연락 오고 난리난 상태였죠. 남편 놈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니 경악하더군요. 야, 진짜 이게 다 네가 벌인 짓이야? 감히 회사에서 이런 장난질을 해? 사진도 바꿔놓고 아주 나 엿먹으라는 거지? 아니, 이건 내가 벌인 짓이 아니라 네가 내 뒤에서 벌인 짓이지.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감히 내 딸 시은이까지 나한테서 뺏으려 했어? 저는 업무 파일을 들고 그 모서리로 기분 나쁘게 남편 놈의 머리를 콩콩 찍어줬습니다. 당장 아작내고 싶은데 내가 너보다 직급이 높아서 참는다. 과장이라 참는 거야. 황주성 사원, 빨리 저 여자 데리고 나가. 회사 분위기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남편 놈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개거품 무는 모습에 저는 너무 통쾌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이래? 쪽을 줘도 이렇게 주냐? 저는 침착한 반면에 남편이 발악을 하니 주변 남자 사원들은 저를 보호해주더군요. 뒤늦게 나타난 부장은 회사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상간녀 데리고 나가라고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남편에게 회사에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침을 날리셨죠.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징계는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하는 남편에게
상간녀는 머리에 꽃다네처럼 팔짱을 끼자 남편은 상간녀의 뺨을 내려치고 씩씩거리면서 나갔어요. 상간녀는 제게 아련한 눈빛으로 이 정도면 됐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불륜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 권고사직 권유받았어요. 왜 과장이 벌인 일에 본인이 피해받아야 하냐고 남편은 부장님이랑 싸웠답니다. 부장님이 남편한테 바람을 과장이 피웠냐고 역으로 질문하셨대요. 그러자 전 남편 놈은 한마디도 대답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 핀 놈이 더 성낸다며 부장께서 더 회사 어지럽히지 말고 알아서 퇴사하라 하셨습니다. 남편 놈은 정말 가관인 게 제 발로 퇴사해놓고 상간녀 직장에 가서 똑같이 난동을 부렸대요. 왜 자기 배신했냐고요. 소문 들어보니 상간녀는 참지 못하고 맞서서 당신 때문에 상간녀 소송당해서 위자료 물어야 한다고 개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녀간 후로 그 샵의 원장이 상간녀 일 잘한다고 쉬쉬하려고 했다는데 그 일로 결국은 상간녀는 샵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둘 다 자업자득이죠. 저는 상간녀가 그나마 제게 협조를 잘해줘서 이혼 소송도 이기고 위자료를 받았어요.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한동안 전 시모는 손녀딸도 못 봐서 우울하다고 우는 소리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단을 만든 게 본인이면서 다시 합치라고 하는 전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요즘 일도 손에 안 잡혀. 우리 공주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잖아. 너희가 이혼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잖아. 응? 가족이요? 쓸모없어지니 뒤통수 치고 버리라고 한 게 가족인가요? 어머님 참 뻔뻔하시네요. 저희 가정 풍비박산 난 데에는 어머님이 가장 공 크시잖아요. 이젠 이혼도 했으니 당당하게 새로운 며느리감이나 또 찾아보세요. 꼭이요. 이번엔 손자 꼭 얻으세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랑 제 보물 같은 딸과 현재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결혼 생활 때문에 더 이상 재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하는 재미와 딸 키우는 재미로 이번 생은 만족하려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죠. 결국 시모의 손자 욕심, 남편의 아들 욕심이 이 처참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인생 교훈은요.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면 곧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본인에게 날아온다는 거예요. 친절과 선행은 베풀지는 못해도 악행과 배신은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저도 착하지는 못해도 남들 피해 안 주며 정직하게 딸아이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9 평범한 여자입니다. 예전에는 TV에 연애 프로그램이 하면 전부 다 챙겨서 봤었는데요. 요즘은 현실적인 사연 라디오를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캔맥주 마시면서 사연 라디오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가끔은 혼자 과몰입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인지 한 번쯤 제 사연을 보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2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남매는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오빠들은 저를 딸내미 대하듯 살뜰히 챙겨줬습니다. 그래서인지 맛있는 음식, 좋은 거, 재밌는 건 다 오빠들한테 양보받으면서 컸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다 커서야 제가 과분한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조금의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바로 두 오빠의 울타리 안에서 과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다 보니 학창 시절에는 남자와 말 한마디를 못 섞어봤어요. 그 나이 때에만 할 수 있는 풋풋한 연애는 해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학 가서야 좀 이성들이랑 대화 나누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 경험이 없었다 보니 친해지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먼저 제게 다가오는 사람마저 부담스럽다고 끊어내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런 절 보다 못해 남자를 직접 소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유나야,
너 대학 들어와서 한 번도 연애 안 했지? 너 지금 그 상태로면 졸업하고도 일한다고 바빠서 연애 안 할 것 같아. 제발 내 부탁인데 졸업 전에 소개팅 한 번만 해라, 응? 아, 사람이 사랑도 하면서 살아야지. 소개팅은 좀 부담스러운데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어.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만추? 야, 너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자연스럽게 만나봤자 낯가리고 대화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가볍게 소개팅을 먼저 시작해보고 경험 쌓아서 남자분을 눈을 키워야지. 친구는 저를 놀리거나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 청춘이 아깝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다 졸업 직전 저는 소개팅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연애 경험 없는 저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아주 쑥맥인 남자였습니다. 저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칠 뿐더러 카페에서 메뉴 하나도 척척 주문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마음에는 들었는지 소개팅 후 애프터를 신청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제가 대학 졸업 후에 곧바로 취업을 못했었거든요. 취업하기 전까지 용돈이라도 벌려고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는데 그곳에 소개팅을 했던 그 남자, 지금의 제 남편이 일하고 있었어요. 분명 그때 전혀 이성적인 호감이 안 느껴졌던 사람인데 같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든 일을 겪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어버리더군요. 남편은 연애는 쑥맥이었어도 사회 경험은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태어나 난생 처음 알바를 하는 저와 달리 그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왔어서 그런지 제가 헤맬 때마다 능숙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됐고 저는 그렇게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애 시절을 보내고 그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희 오빠들은 부모님보다 더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남친 집 형편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집이랑 해야 한다고 오빠들은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희 오빠들은 둘 다 공무원이어서 더 좋은 짝 주변에서 찾아주겠다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 하더군요. 막내야, 너 진짜 남자분 눈이 왜 그렇게 형편없는 거니? 네 남자친구가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건 우리 집이랑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내 매제될 사람이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건 많이 다르지. 형이랑 내 주변에 다 공무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적어도 넌 공무원 남편 만날 줄 알았어. 우리가 네 짝으로 봐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공무원만 직업이야, 오빠? 왜 직업만 보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해? 그 사람 고객센터에서 나름 우수사원이야. 성실하고 일하고 있는데 직업 비하는 하지 말아줄래?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 사람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다. 사람은 저마다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소리야. 그래야 결혼 생활도 평탄할 거란 말이야. 너 그 집안 감당할 수 있겠어? 그땐 오빠들의 말은 귀에도 안 들어왔고 제 눈엔 남자친구만 보였습니다. 남친은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넉넉한 집안도 아니었고 좋은 회사를 다니는 건 더더욱 아니었지만 그때의 남편은 불금에도 놀지 않고 대리운전을 해서 투잡을 뛰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들은 먹여 살릴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 역시 결혼해서도 일을 쉴 생각이 없었기에 둘이 배고를 일도 없겠다 안심했습니다. 오빠들은 끝까지 반대하다가 남편을 한번 제대로 만나보고는 사람은 좋더라면서 제게 사과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끝내 막내딸이 좋아하는 남자면 인성만 좋으면 됐다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가족이 반대했던 결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잘 살고 싶었어요. 남편은 어렸을 때 시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시모랑 시누이랑 살았어요. 사람은 착한데 여동생 있는 것 치고 센스가 너무 부족했던 남편은 제가 연애하면서 많이 고쳐놔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뭐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면 저보고 먹어보라는 소리도 없이 허겁지겁 남편이 혼자 다 먹어버려서 벙찐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화를 안 내고 저는 아무도 안 뺏어 먹는다고 어린아이한테 알려주듯 남편에게 말했어요. 몇 번 그러더니 나중에는 반성하고 식탐 부리는 걸 고치더라고요. 그리고 제 선물을 받기만 하고 한 번도 따로 선물을 안 챙기길래 가끔은 선물 받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받고만 있는지 정말 인지를 못하고 있었대요. 저는 사랑은 주고받는 거라고 기념일에 소소한 선물이라도 좋으니 준비해달라고 말 그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 남편은 빙빙 둘러서 말하는 것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 보고 당장 내일 그리고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후에는 남편이 더 괜찮은 남자가 될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돌이켜보니 정말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사랑도 결국은 결혼 후 시댁 문제로 차갑게 식어버리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그냥 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시댁 장남에 불과했습니다. 여보, 동생이 못 본 지 오래됐다고 식사 같이 하재. 그래? 생각해보니 아가씨 못 본 지 좀 됐네? 언제쯤? 근데 우리 결혼식 이후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했던 적 없었지? 내 동생만 부를 게 아니라 아예 가족들 다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건 어때?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저는 놀랍도록 발전한 남편의 센스에 감탄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랑 시댁 식구들 전부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먼저 말을 꺼낼 줄 몰랐거든요. 상견례 그리고 결혼식 이후로 처음 양가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죠. 그날 바쁜 큰오빠 빼고 작은 오빠만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식당을 예약하겠다 해서 맡겼는데 상견례를 할 법한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했더라고요. 가격대가 비싸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남편에게 속삭였죠. 여보야,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인당 7만 원이야. 오늘 중요한 날이거든. 남편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저는 뭐 남편이 좋은 소식이라도 저 몰래 알리는 자리인가 싶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 혹시나 제게 임신했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기왕 간 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많은 발전은 했지만 아직은 부족한 남편의 센스에 알려줄 게 늘었다고만 생각했어요. 무슨 날도 아닌데 가족들 모일 때마다 고급 한정식 집을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요즘 애들 말로는 플러팅이라고 하죠. 저희 작은 오빠 옆쪽에 앉은 시누이가 관심 있는 이성을 은근슬쩍 꼬셔내듯 작은 오빠 팔에 은근한 터치를 하고 요상한 웃음을 흘리는 겁니다. 시누이의 행동을 보고 저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 부추전이 너무 맛있어요. 좀 드셔보세요. 예상 못한 신우의 터치에 저희 오빠는 대답도 안 하고 젓가락질을 멈추더군요. 그러면 그만둘 법도 한데 여전히 과한 관심을 보이는 신우이 때문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거기다 시모는 한술 더 뜨셨어요. 막내딸이 눈치 없게 오빠들보다 먼저 시집가서 사돈 근심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돈 총각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둘 다 결혼 정년기네요. 이렇게 된 거 둘이 짝을 이루면 어른들 고민도 없을 텐데. 네? 아, 괜찮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맞는 짝 찾아서 결혼하겠죠. 엄마는 불쾌한 티를 숨기셔도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났고 친정아빠는 어머님의 의도를 파악 못하고 웃어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멈추지 않고 갑자기 겹사돈 얘기를 꺼내셨죠. 저 농담 아니고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돈 총각 정말 사육감으로 놓치기 싫어서요. 겹사돈이면 명절에 이렇게 자주 모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식사 다 끝내시고 말씀하신다면서요. 괜히 당사자들 쑥스럽게 왜 그래요? 시모는 신우와 저희 오빠를 연결시키려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한술 더 떠 신우는 부끄러워했어요. 뭐 인연이 된다면야 겹사돈이 될 수도 있지만
난데없이 당사자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게 좀 황당했습니다. 게다가 신우이는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아가씨 남자친구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놈이랑은 헤어질 거야.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 아니고 정 때문에 만나는 거지. 암튼 사돈총각 절대 그놈은 신경 절대 안 써도 돼요. 넌 눈치도 없게 그걸 지금 말이라고. 제 말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우이 대신 시모가 대신 입장을 말하는데 그 말들도 참 웃겼습니다. 지금 사돈처녀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겹사돈 이야기 하신 거예요? 아까부터 진짜 너무 불쾌하네요. 진지한 관계 아닙니다, 사돈.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으시네요. 어머님, 곧 헤어질 사이예요. 깊은 관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사돈처녀. 어머님이란 부르지 말아줄래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이미 식사 분위기는 엉망이 됐고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내내 잠자코 참고 있던 둘째 오빠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역시나 화가 났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돈한테 일말에 관심 없고요. 잘 될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쾌하네요. 종아야, 오빠 먼저 갈게. 나중에 연락하자. 오빠. 그렇게 식사를 끝마치지도 못하고 친정 식구들은 집으로 갔어요. 여보, 형님께서 계산 안 하시고 그냥 가셨대. 그래서 이 비싼 밥값 내가 계산 다 하게 생겼어. 빨리 형님한테 연락 좀 드려봐. 그게 무슨 소리야? 밥 한 술도 제대로 못 두고 간 우리 오빠가 왜 계산을 해야 해? 이 상황에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여보야, 화내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비싸잖아. 형님께 이체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면 안 돼? 울상짓는 눈치 없는 남편을 보고 저는 어이가 너무 없었어요. 자기가 온 식구 다 불러 모아놓고는 왜 우리 오빠 보고 계산하래? 어머 얘, 너 그러다 내 아들 잡아먹겠다. 뭘 그렇게 도끼 눈을 하고 애한테 따져? 내가 사돈 총각이랑 내 딸 한번 이어주려고 자리 마련해보라 시켰다. 그게 뭐가 잘못됐니? 참나, 돈도 잘 벌면서 이 정도 식사값도 계산 안 하고 그냥 가다니? 어머님,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왜 저희 오빠가 식사값을 당연히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저도 너무 속상하고 화나요. 새언니, 왜 속상해요? 제가 더 서운해요. 저 남자친구 있는 건 뜬금없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공식적으로 말한 거예요? 저랑 오빠랑 잘 되면 언니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아가씨, 남자친구랑은 헤어지셨어요? 아직 안 헤어지셨잖아요. 맞는 말 했는데 왜 아가씨가 화내세요? 화낼 사람은 바로 저예요. 가벼운 말싸움 후 그만하자며 시모와 시누이도 결국 자리를 뜨더군요. 다음에 얘기하자고 얼버무리면서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제 기분을 살피지도 않고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지 철없이 용돈 다 썼다며 계산서를 제게 내밀더라고요. 그날 50만 원 넘는 돈 썼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야 남편에게 제대로 따졌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그런 불순한 의도로 우리 식구들 부른 거였어? 그것도 난 기분 더러운데 우리 오빠가 계산 안 했다고 투덜거리는 모습도 최악이더라. 누가 당신 보고 비싼 한정식 예약하랬어? 누가 우리 오빠한테 아가씨 소개시켜 달랬냐고.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데? 불순한 의도라니. 기분이 더럽다니. 말 좀 가려서 해라.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말고 이야기해. 차분히 얘기하란 말이야. 아니, 다 큰 남녀 소개시켜주는 자리를 꼭 세세하게 말하고 진행시켜야 해? 어색한 분위기 말고 자연스럽게 분위기 형성한 거잖아. 우리 엄마께서 얼마나 무안하셨겠어?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매정한 것 같아. 충분히 좋게 위트 있게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게다가 오빠로서 지금 내 동생 남친은 비전이 없어. 결혼시키기 싫다고. 이렇게 가까이에 좋은 신랑감 있는데 내가 망설일 이유가 있겠어? 동생 위해서 용기 한번 내본 거라고. 근데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너나 소리 지르지 마. 이 상황에 무슨 교양을 따지니? 너 지금 네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지? 나 당신 부인이야. 간단히 상의라도 했어야지. 그럼 당신이 내 동생이랑 형님 연결시켜 줬을 거야? 아니? 그럼 내가 당신 죽어라 말리기라도 해서 애초에 이런 상황 안 만들었겠지. 오래된 남친이는 아가씨랑 솔로인 우리 오빠를 왜 엮어? 당신도 아가씨도 참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 됐고, 2번 다시는 이런 상황 만들지 마. 알겠니? 그리고 오늘 계산한 밥값 다음 달부터 당신 용돈에서 절반은 뺄 테니까 그렇게 하라. 뭐? 그런 게 어딨어. 반반 부담할까 했는데 그냥 네가 다 낼래? 남편은 끝까지 삐죽거리며 제 속을 긁더라고요. 근데 말야, 당신 나한테는 심하게 해도 우리 엄마랑 내 동생한테는 당신 너무 심했어. 따로 사과할 거지? 사과는 내가 받아야 할 입장이거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콩깍지가 다 벗겨졌어요. 결혼 전 오빠가 그토록 제 결혼을 말렸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저는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적반하장인 남편과 각방을 쓰면서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남편은 며칠 지나자 결국 싹싹 빌더라고요.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다나 뭐라나 제가 사과를 안 받아주자 남편은 그날 계산했던 밥값을 시누이랑 반반 부담해서 제게 입금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이미 그 한 번의 일로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요. 그렇게 저는 정 떨어진 채로 결혼 생활을 겨우 이어나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혼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의 행동과 말투가 묘하게 결혼 전이랑 아주 딴판으로 변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지금까지 남편이 제 앞에서 보여줬던 좋은 모습들은 전부 일시적인 변화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본격적으로 제 남편을 쥐고 흔들었거든요. 남편은 꼭 시모와 시누이의 말에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 같았어요.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 제 사연을 우연히 듣는다면 제발 결혼할 사람 그 한 명만 보지 마시고 그의 배경도 잘 보고 결혼 상대로 아닌 사람은 초반에 잘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사서 고생을 했지만요. 얼마 안 가 시누이는 자신의 오래된 남자친구와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도 속에 앙금은 남아있었지만 그때만큼은 잘된 일이라 진심으로 축복해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에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 그 진심도 싹 사라지더군요. 저희 부부가 쓰는 거래은행도 아니고 저축은행 우편물이 제 남편 이름으로 와 있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열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신용대출을 3천만 원이나 받았더라고요. 혹시 남편이 나 몰래 무슨 사고라도 친 걸까 싶어 너무 놀라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여보, 이거 뭐야? 아니 당신이 3천만 원 신용대출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아이씨, 뭐야. 왜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열어? 여기 본인 외 개봉 금지. 안 보여? 아무리 우리가 결혼을 했어도 선은 넘지 말자, 어? 정말 웃기지 않나요? 남편 놈은 그 상황에서도 프라이버시가 어쩌고 저쩌고 한참 제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뭐? 너야말로 선 넘지 마. 아니, 넘었네 이미. 우리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자율 높은 저축은행에 3천이나 빌리니? 그거 이자랑 원금 어떻게 갚을 거야? 결혼했으면 대출도 의논하고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1금융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을 저축은행에 빌린 이유가 뭔데? 어? 너 나 몰래 도박하니? 아님 주식? 코인? 무슨 소리야. 난 떳떳해. 그딴 거 안 한다고. 아니, 자기도 형님들이 막내 여동생 결혼한다고 우리 신혼집 해주셨잖아. 형님들은 당신한테 집 해주셨는데 나도 오빠니까 내 하나뿐인 동생 결혼한다는데 뭐라도 해줘야지. 혼수하라고 3천만 원 그대로 다 줬어.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오빠들은 본인들이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나 축하해준 거잖아. 이게 그거랑 같아? 너도 네가 모은 돈으로 축하해주던가.
네 수중에 있는 돈 쓰면 내가 말도 안 해. 어떻게 겁도 없이 덜컥 신용대출을 몇 천씩 받아? 게다가 넌 가정도 있는 사람이잖아.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묻고 상의 없이 신용대출 받는 게 정상이야? 당신 마인드 진짜 무섭다. 그게 이자가 얼만데? 너는 뭐 맨날 나보고 상의하래. 이런 것쯤은 나 혼자 결정해도 되잖아. 그럼 외벌이도 아니고 뻔히 너랑 나 맞벌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동생한테 돈 없다고 말하냐?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해. 그리고 당연히 형님들은 돈 잘 버니까 대출 안 받아도 여유롭겠지만 난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 대출이라도 받는 수밖에.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축하를 해줘야지. 답답하다. 전혀 말이 안 통해. 어쩌겠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만 화내.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잖아. 그래서 말인데 생활비 각출하는 거 1년만 좀 봐줘. 뭐? 빚 갚는 게 남일이야? 뭐가 그렇게 여유롭고 덤덤하고 뻔뻔해? 우리 결혼했어. 저지르기 전에 상의했어야지. 1년? 어림도 없어. 네가 저지른 일 너 혼자 알아서 감당해. 경제관념까지 박살난 남편의 행동을 보니 저는 당장 이혼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저마저 빚더미에 앉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시누이와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은 제 이혼을 더 앞당기게 해줬습니다. 남편과 냉전은 계속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시누이가 신혼집에 쳐들어와서는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언니 때문이라고요. 이게 다 새언니 때문이야. 아가씨 왜 이러세요?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반이에요. 신우는 난데없이 나타나서 바닥에 널브러져서 울기만 하며 하염없이 제 탓을 하더라고요. 다짜고짜 전부 제 탓이라는데 한편으로는 왜 그러는지 궁금하면서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연락을 한 건지 시모도 곧 신혼집에 행차했습니다. 시모가 오니 신우는 어쩐지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저를 살짝 밀치기까지 하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 놈은 저를 지켜주지도 않고 잠자코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혼할 놈이지만 진짜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내가 언니 때문에 그날 상진 오빠 놓치고 결국 그 모질이랑 결혼했다가 이 꼴 났잖아요. 그 모질이 놈 바람났어. 내 결혼 어떡할 거야. 신우가 언급한 상진 오빠는 저희 둘째 오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우 말을 정리해보면 저희 오빠랑 결혼했으면 자기는 남친이랑 결혼했을 일은 전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우의 남편이 핀 바람이 갑자기 다 제 탓이 된 거예요. 우는 신우 입에서 제 오빠 이름이 나오자 저는 그동안 참았던 게 한 번에 폭발했습니다. 꼭지가 돈다는 표현이 엄청 이해가 됐어요. 가만히는 친정오빠를 자꾸 본인이랑 엮는 신우이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아가씨, 제발 가만히 있는 저랑 우리 오빠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아가씨랑 저희 오빠를 엮어요? 왜 아가씨 남편이 바람핀 게 제 탓이죠? 이럴 시간에 정신과에 좀 가보세요. 내가 상진 오빠 사랑하는데 언니가 회방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새언니 탓이죠. 엄마 들었어? 나보고 병원이나 가래. 진짜 웃겨. 도대체 시댁을 뭘로 보는 건지. 너 지금 어디 시애미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니? 내 딸 정신병자 취급하지 마라. 겹사돈 진즉했으면 이렇게 불화도 안 생겼을 거다. 니 탓 맞지 뭐. 어머님, 꼭 딸내미 손잡고 병원 좀 가보세요. 저 진짜 기가 막혀서 더 말하기도 싫으니까 제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제발요. 너 진짜 내가 엄마랑 내 동생한테 함부로 하지 말랬지? 진짜 시댁이 우습냐? 남편이 우스워? 그래, 우스워. 그만 우스운 꼴 보이고 네 엄마랑 네 여동생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뭐? 내 집? 여기가 왜 네 집이야? 우리 집이지? 예, 이렇게 된 게 다 네 탓인데 사돈 총각이랑 재혼을 시키던지 네가 해결책을 내놔야 나가지. 시모는 정말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재혼을 언급했어요.
저는 재혼이란 말에 이성의 끈이 딱 끊어지더군요. 그놈 바람핀 걸 왜 나한테 책임을 묻냐니까요? 매번 우리 오빠를 뭐가 어째요? 재혼? 다신 우리 오빠 입에 올리지 마세요. 우리 집이 만만해요. 제가 만만해요. 야, 넌 뭘 보고만 있어. 내가 분명히 다 데리고 나가라 했지. 제가 이성을 잃고 남편 놈 멱살 잡고 뒤흔드니 평온해 보였던 시모는 그제야 눈이 뒤집혀서 제 뺨을 내리치려 손을 들더군요. 남편 놈은 그나마 자기 마누라 뺨 맞는 건 또 싫은지 지가 대신 뺨을 맞았어요. 넌 그걸 또 속도 없이 왜 막아? 괜찮냐? 안 되겠다. 어머님은 어머님 자식만 귀하죠? 저는 일부러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이 싸대기 맞았다며 개거품 물고 쓰러지려 하더군요. 제 손맛을 본 남편은 멍하니 정신 못 차리고 서 있고 시누이는 옆에서 씩씩거리더군요. 언니, 지금 우리 오빠 뺨 때렸어요? 왜? 너도 맞아야 정신 차릴래? 너도 한 대 맞기 전에 까불지 마. 너 정말 막 나가기로 한 거냐? 어디 내 앞에서?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당장. 당신 진짜 왜 이래? 잊었어? 여기 우리 오빠가 내 명의로 해준 집이야. 여보세요? 경찰이죠? 출동 좀 바로 해주실 수 있나요?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계속 안 나가는 인간들이 있어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니면 상식이 안 통하는 이 사람들과 날이 밝도록 싸울 것 같았거든요. 5분 만에 출동한 경찰들이 가족이라도 명의가 제 집이라 나가라면 나가는 게 맞다고 설명하자 시모와 신우는 온몸으로 발악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꼴 보기 싫으니 같이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를 아련하게 쳐다보더니 제발 좀 그만하라고 창피하니까 집에 가자며 시모와 시누이에게 소리치더군요. 그만하라는 말을 진작 좀 해주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진작에 중간에서 본인이 중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친정오빠들이 해준 집이 오로지 제 명의라 정말이지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쉽게 이혼해주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하기에도 충분했죠. 저는 그대로 울다가 지쳐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친정오빠의 연락이 가득 와 있었습니다. 오빠?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너 시댁길로 할 말이 있어서 나 점심때 잠깐 들릴게. 알았어. 뭔가 예감이 안 좋았는데 시누이는 정신 못 차리고 친정오빠에게 따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나한테 연락 와서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하는데 소름 끼쳐서 싫다 했어. 아니 내가 따로 그 여자를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 저번 식사 자리 때부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 매제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오빠, 아가씨 일은 내가 대신 미안해. 근데 지금은 내가 다 말할 힘이 없어. 너 괜찮은 건 맞아? 난 괜찮으니까 나중에 말하고 싶을 때 천천히 말해줘. 나 괜찮아. 내가 오빠들 울타리에서 벗어날 거라고 했잖아. 내가 미련하게 반대한 결혼한 건데 이혼도 내가 감당해야지. 내 동생 다 컸네 진짜. 아무튼 내 신경은 쓰지 마. 이게 뭐 너 잘못도 아니잖아. 근데 그 여자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남편한테 알려달라고 했을 것 같아. 그 사람 어머님이랑 아가씨 말이면 뭐든 다 할 것처럼 굴더라. 연애 때는 내 말이 우선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 입김에 움직이더라고. 나 몰래 아가씨 혼수 보탠다고 신용 대출까지 받았더라. 아, 그놈 진짜. 내가 머리 싸매고 끝까지 반대할걸. 하여튼 이 오빠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줘. 큰형이랑 얘기해보고 변호사도 구해줄게. 저는 얼마 안 가 시댁에 가서 이혼하자고 서류를 내밀고 더 이상 저희 오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그 사이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 마냥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목소리도 한껏 풀이 죽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안타까운 마음도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 보여주려고 쇼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혼하자. 내 결론은 이혼이야. 남친이는 아가씨가 사돈인 우리 오빠한테 찝쩍거리는 것도 불쾌했고 결혼해서 남편 바람피니까 나랑 우리 오빠 언급하는 것도 소름 끼치고
결정적으로 당신 나 몰래 아가씨 준다고 신용대출 받은 거에서 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어. 여보야, 그러지 말고 나랑 일단 둘이 더 대화를 해보자. 제발. 이렇게 갑자기 이혼 서류 내밀면 나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응? 남편은 제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이혼은 결심했으니 냉정하게 남편을 뿌리쳤어요. 이미 난 이혼할 거라 정했어. 당신이 못 받아들이겠으면 소송으로 가는 거야. 정말 너 너무한다. 겨우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이혼이라니. 말이 되는 일이야, 이게? 아들, 너도 그만 사과해라. 여동생 도와준다고 돈 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사돈끼리 잘 되면 좋은 일인데 뭘 그렇게 열을 내? 너 혹시 우리 집안 무시하냐? 이 계기로 우리 아들 완전히 네 손바닥에 두고 살고 싶다 이거야? 요망하다 정말. 시모의 치맛바람이 또 불기 시작하자 남편은 의외로 시모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 이 사람 아직도 사랑해요. 많이 사랑한다고요. 이 사람한테 이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혼할 때 되어서야 제대로 내 편을 들구나. 여보. 미안하지만 너 이제 와서 정신 차린다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내 편 들 필요 없어. 소중한 너희 어머니 여동생 편이나 들어. 너는 이제 내 사람 아니거든. 제가 쐐기를 박자 남편은 눈물 콧물 빼며 울더군요. 시누이는 진짜 저희가 이혼할 것 같은지 그제서야 쭈뼛쭈뼛 제게 다가와서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새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경솔하게 행동해서 미안해요. 우리 오빠랑 이혼만은 하지 마세요, 네? 저 반성하고 있어요. 시누이가 비는데 저는 그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소름 돋으니까 가짜 눈물 흘리지 말아요. 여기서 울고 싶은 건 나랑 이 사람뿐이에요. 그랬더니 신우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맞아요. 언니가 오빠랑 이혼해도 난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대로 집안 대 집안이 껄끄러워지는 건 정말 싫어요. 나중에 새언니가 내 시누이가 될지 모르는데 그럼 곤란하잖아요. 전 그게 걱정돼요. 이제서야 고백하는 건데요. 사실 새언니랑 오빠 상견례 했을 때부터 저 사돈, 아니 상진 오빠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그때부터 쭉 좋아했다고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사실 남편이 바람펴서 마냥 싫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다시 상진 오빠랑 잘해볼 수 있으니까요. 너도 제발 그만해라. 따지고 보면 너 때문에 나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그런 말이 나와? 오빠는 빠져있어. 이건 여자들끼리 대화니까. 근데 이게? 남편은 신우를 억지로 나가게 하려다가 신우가 땅바닥에 철푸덕 넘어지고 말았죠. 오빠 진짜 왜 이래? 그냥 잠자코 엄마랑 내 말이나 들어. 너 지금 여자 하나 때문에 동생을 밀어? 이놈이? 자기들끼리 헐뜯고 싸우는데 저는 그 틈을 타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혹시 몰라 시댁 들어올 때부터 휴대폰 녹음 어플을 켜고 있었거든요. 녹음은 아주 잘 되고 있었고 저는 신우의 절절한 고백이 담긴 그 녹음을 그대로 신우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번호는 없었지만 저와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는 그분도 계셨거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가씨, 잘해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언니, 지금 나 응원해주는 거예요? 방금 아가씨, 아니, 네가 말한 것들 네 신랑한테 보내놨으니까 너 알아서 잘해보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 톡방 확인해봐요. 그럼 안녕. 이게 뭐야? 미쳤어? 너 돌았지? 이걸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빨리 지워. 지우라고! 녹음을 재생한 신우이는 자기 음성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제게 달려들더군요. 시모 역시 발악했어요. 저는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둘이서 저를 쫓아오려고 했는데 남편이 온몸으로 그 둘을 막았어요. 여보, 내가 막고 있을게.
빨리 가. 어서 가라고. 아주 그렇게 혼자 꼴값을 떨더군요. 그렇게 저는 오빠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간에 전시모는 자기 아들 마음을 못 잡는다고 제발 한 번만 시댁에 와서 얼굴 좀 비춰달라고 빌더라고요. 얘야, 마음 상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다 보니 너무 너에게 바라기만 한 것 같아. 이제 다시는 너네 관계에 안 끼어들 테니 내 아들만이라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용서는 못해도 잠깐 와서 얼굴이라도 좀 비춰줘.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페인처럼 지내는데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그래도 한때 네가 사랑했던 내 아들 저대로 인생 망가졌으면 좋겠어. 너 그럼 그 죄책감 쉽게 지워질 것 같아? 평생 갈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아줌마, 제발 저한테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죄책감은 제 인생 망친 당신들이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들 인생 망친 게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면 잘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딸 교육도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제에 저희 오빠 옆자리 노리는 게 너무 웃기거든요. 뭐가 어쩌고 저째? 소송도 제게 좋은 쪽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저는 대인배의 마음으로 전 남편에게 눈 딱 감고 전화를 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평생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 엄마랑 동생한테 휘둘리지 말고 신용대출 같은 거 다신 받지 말고 네 인생 살려고 노력해. 나도 내 인생 살 테니까. 그나마 예정을 생각해서 일침 아닌 일침 날렸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전화기에 대고 통곡을 하는데 저는 듣기 싫어서 바로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전 시누이는 친정오빠한테 여전히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있었나 봐요. 번호를 바꾸면 괜찮을 텐데 오빠는 오래 쓰던 자기 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차단을 해도 매번 새 번호로 연락이 와서 오빠는 최대한 자존심 상하게 한마디 했대요. 충격 요법을 쓰면 좀 나가 떨어질까 싶어서요. 오빠가 뭐라고 했냐면요. 저기요, 거울은 봐요? 스스로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야. 뭐 직업은 말해봐야 입 아프고. 아니, 그쪽 뭐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애초에 사회에서 만났으면 말도 안 섞었을 거예요. 소중한 내 여동생의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 그나마 상대해줬다고요. 이제 정신 차리세요, 이혼녀 아줌마. 뭐라고요? 이혼녀 아줌마? 그럼 당신 동생도 똑같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 어디 가서 예쁘다는 소리 듣거든요? 야, 내 동생이랑 어디 감히 비교해. 너보다 집안 빵빵하고 직업 안정적이고 네 오빠보다 든든한 오빠가 둘이나 있거든? 걱정 말고 넌 네 인생 살아.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전 시누이는 일말의 자존심은 남아있는지 그 뒤로는 연락이 안 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우 남편은 외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것도 신우 본인의 감과 추측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진짜 정신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우는 저희 오빠도 가능성이 없어지자 뒤늦게 자기 남편한테 매달려봤지만 제가 보낸 녹음 덕에 이혼당했더라고요. 저도 지 때문에 이혼했는데 자업자득이라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살았다며 전 시누이 남편은 제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서로 동병상련이었죠. 그런 집안이랑 엮여서 액땜 제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나눴었네요. 결혼 전 연애 때까지는 정말 뜨겁게 전 남편과 사랑했기에 이혼하면서도 저도 많이 씁쓸하기는 했습니다. 좋게 헤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만큼 저도 상처가 컸고 많이 아팠으니 저는 저대로,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각자 알아서 이 고통을 이겨내야겠죠.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는 건 정말 모험 같아요. 주변에서 말리는 결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비싼 값 주고 저는 경험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질 않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